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더치아라 TV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오늘이 지금 수능 날이에요. 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수능 날 딱, 예, 이제 10시입니다. 밤 10시. 그래서 저도 뭐 아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은 15일까지 일단 수능 모든 수업을 다 끝냈고, 그런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낮까지는 그냥 뭐 밥 먹으면 계속 졸리고 밥 먹으면 계속 졸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 자고 하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와서 뭐 궁금하죠. 저도 이제 또 이제 시험 본 애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선 뭐 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사탐이죠. 그래서 사탐을 이렇게 특히 문과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봤는데 하나 확실한 건 쉽진 않다. 네, 쉽진 않다. 그러니까 어렵지도 그런다고 뭐 극악의 난이도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제일 애매하죠, 그죠? 뭐 벌써 뭐 전화오고 그래요, 뭐 점수 몇 점인데 몇 점일 것 같냐?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상대 평가라는 것은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쉬우면 좋을 것 같죠. 남도 쉽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애매한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등급 까봐야 한다. 예.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뭐 수험생 또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사실 분석을 해보면 4,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학부형님도 계시겠죠. 근데 우선은 그 12월 9일 날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네, 뭐 다른 시험 내지는 뭐 만약에 다른 시험 보는 거 없이 성적표 나오면 바로 응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편히 쉬게 하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사탐은 함부로 쉬웠다 어려웠다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쓱 훑어보니까 야 이거 애매한데. 예.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학생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다. 예. 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주말에 잠깐 지방을 가요. 예. 이것도 이제 일하러 가긴 가는 건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해당하는 지방에 쓱 갈 때마다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릴 테니까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 토, 일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일하러 가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건데, 일하러 갔다가 이제 뭐 제가 뭐 올라오는 때쯤 해갖고 이렇게 뭐 이제 그 근처 계신 지인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취할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시간 되면 뵈시자고요. 예, 힌트는 경상도 쪽으로 갑니다. 예, 더 이상은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아무튼 일하러 일해라 절해라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일하러 지인님들 뵈러 예,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 그건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 11월 17일이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정치 이야기 다음 주에 할게요. 예, 이제 그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슬슬 야구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뭘 드린다 그러면은 조회수가 떨어져요. 그죠? 드린다니까요. 예, 최소 30분, 맥시멈 40분. 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전에 올렸던 이벤트 짤이 하나 있거든요. 8분짜리. 예, 그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불PD가 또 이제 우리 12구 참사 추모하는 추모곡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처음 올리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정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분석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예. 이벤트 남겨주신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도 정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안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특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아마 그랬던 거고 슬슬 해야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를 아주 개판치고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외교에 있어서 자신감마저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예, 지지율은 다시 30 아래로 떨어졌다. 예, 못 올라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5분 타임 됐으니까 11월 17일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야구 선수들도 일종의 수능이죠. 예, 근데 이제 수능은 하루 시험 치면 땡 하고 끝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야 되는 어쩌면 아주 피말리는 장기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들은 썰만 좀 압축을 하자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뭐 최은성 한화 간다, 뭐 유광남 롯데다, LG가 지금 셀러리 캡에 발목 잡혀서 지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화나 롯데는 100억 이상 지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LG는 그래서 우리 차단 형이 또 욕먹고 있던데. 그러니까 올해 우승을 했었어야죠. 뭐 그 형이 바보입니까? 셀러리 캡 생각 안 했겠어요? 예, 그러나 올해는 우승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봉 이걸 빡빡하게 짰겠죠. 그러니까 FA 얘기를 하다 보면은 셀러리 캡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2023, 2024, 2025 셀러리 캡 액수가 나왔습니다. 114억이 조금 넘어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114억을 넘기지 말고 선수 연봉 계약을 하란 얘기입니다. 3년간은. 자, 114억. 이게 물론 개인한테는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계속 지적드린 바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에서 야구 선수가 뭐 똘랑 9명입니까? 예, 최소한 야구 선수단이 그 이제 여기서 기준은 그건 있어요. 40인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40인에게 114억이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3년만 하고 빨리 없애세요. 예. 솔직히 3년간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벌써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있는데도 선수를 못 지르는 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파격적인 주장이긴 한데 저도 이제 그건 되게 동의하는데 특정 팀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셀러리 캡 하한선은 없습니까? 네, 상한선만 있고 예를 들면 지금처럼 114억이다. 그러면 야 아무리 연봉 못 맞춰도 그거에 50에서 60%는 맞춰. 그러면 아무리 돈을 안 쓰는 팀이라도 114억에 50%면 한 57억이고요. 60% 정도면 한 67억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지출을 해야죠. 예. 근데 벌써부터 심한 경우는 연봉 제일 많이 쓴 팀하고 연봉 제일 안 쓴 팀이 5배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샐러리 캡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샐러리 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샐러리 캡을 저는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샐러리 캡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재금도 제재금입니다만 지명권 하락 그게 굉장히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예. 그냥 미국식으로 몇 년 이상은 더 질러도 되는데 대신 그러면 사치세 내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시즌 이상 그렇게 과도하게 질렀어? 그럼 그때 지명권. 근데 지금 우리 크보는 한 번만 위반을 해도 지명권이 9계단이 떨어져요. 이게 진짜 하드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어느 이제 단장이나 지지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미디어 내지는 유튜브하고의 접촉이 많았던 우리 차단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예. 팬도 많지만 까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씨 셀러리 캡도 못 맞추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욕 들을 만한 거니까 그 쓰게 류선규 단장처럼 첫해 콱 하고 확 줄이고 뭐 이렇게를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내년에 당장이라도 우승할 수 있다고 감독 갈았으면서 선수가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어찌되었던 엘로 끼는 포수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 근원지는 박동원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뉴스가 지금 뉴스 2개만 한번 제가 좀 알려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사급이 있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상파 중에서 M하고 K가 질렀어요. 뭘 질렀나 한번 들어보시죠. KBO가 공시한 FA 승인 선수 21명이 내일부터 모든 팀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FA 최대우로 꼽히는 양의지 선수가 옛 소속팀 부산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제 MBC가 지른 거거든요. 현재 FA 자격을 얻은 양의지 선수에 대해 부산이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 구단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은 내일 FA 시장이 열리는 대로 양의지 영입을 위한 공격적인 제안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계약해 이승엽 신임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두산에서 데뷔해 최고의 포수로 자리 잡은 양의지는 2018 시즌 후 NC와 4년 125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팀의 우승을 이끌고 골든글러브로 3차례 더 수상하는 등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포수 포지션이 취약한 구단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소속팀 두산이 강한 영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의지의 몸값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승엽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포수 보강 필요성을 내비친 가운데 양의지의 최종 홍선지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양의지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 NC가 원래 FA 대상자가 8명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그중에서 심창민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FA 시장이 다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충격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NC는 이렇게 되면 이 7명을 다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거의.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양의지, 노진혁, 박민우 이 셋이 코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선수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나눠보자면 양의지하고 노진혁, 박민우 셋 다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될까? 그러면 양의지, 노진혁, 박민우 또 이렇게 1명, 2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이 허점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 얘 소속팀을 한번 또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치면 롯데 홍성은 씨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전략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양의지가 두산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엘로끼는 그때부터 포수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제가 볼 때 박세영은 그럼 두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유강남도 진짜 나 한 100억 받아봐? 예, 저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만 그 정도 능력 안 되거든 강남아. 근데 운 때도 잘 맞아야 돼요. 사실은 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지원이나 김선빈이 40억 받고 끝났던 FA. 근데 정말 얼어붙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수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제를 쉽게 내도 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포수 FA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불의 전쟁. 근데 지금도 불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양의지가 만약에 두산으로 가버린다. 그럼 포수는 정말 특히 엘로끼 중심으로 팍 터질 겁니다. 예. 박동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아 프런트는 물론이고 기아 팬님들조차도 막 약간 이제 서운함 내지는 분노? 이해해요. LG 팬들이 유광남한테 느끼는 거나 비슷한 감정이죠. 근데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빠르게 결론 나면은 이번 주. 근데 막 이번 주 넘어간다. 그럼 이거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찍어놓는 이유 그것도 있어요. 주말 동안 저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보자면 이건 이제 KBS에서 치른 겁니다. KBS는 한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최은성 영입 요 얘기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에선 자유계약 FA 시장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년 연속 꼴찌팀 하나가 FA 참전 의사를 밝혀 참전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한화는 뭐 사실 최은성이든 뭐 박민우든 노진혁이든 다 가능하죠. 손혁단장 체제 속 대대적인 체질 개편에 나선 한화는 취약점인 타선 보강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보군으론 잠시를 쓰면서 통산 96개의 홈런을 친 참고로 최은성은 삼성 쪽에서 먼저 삼성 팬들이 영입해달라고 그랬죠. 이영종도 있고. 구단 관계자는 무조건 좋은 타자를 영입하기로 정했다며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는 가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의 과감한 행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셀러리캡 제도 때문입니다. 올 시즌 선수단 총연봉이 약 50억 원인 한화는 상한선 114억 원에 그러니까 64억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대호가 은퇴한 롯데도 큰 손으로 주목받습니다. 강민호 이후 주전 포수가 없었던 만큼 유강남을 포함해 4명이 자격을 얻는 포수 포지션이 영입 대상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C급이 아닌 A급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원이 FA 신청을 포기한 가운데 4년 전 뭐 이재원은 또 한번 100억 이상의 양심이 있어야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M하고 K가 지금 회사의
혹은 스포츠부의 명예를 걸고 지른 게 최은성이나 이영종 중에 한 명은 한화 간다. 그리고 유강남은 롯데 간다. 양의지는 두산으로 온다. 이제 합쳐보면 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 과연 얼마나 맞을지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반 정도 맞고 반 정도는 이게 다 맞는다? 그러면 올해 FA는요. 셀러리 캡 시작하자마자 아마 규정 위반하는 팀들이 속출할 겁니다.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저지금 내이씨 그리고 막 질러댈 거예요. 예. 엘로끼는 지금 그 운명에도 같이 처해 있다. 특히 LG랑 기아가 그렇죠. 예. 롯데나 하나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박세용한테 5년 90억을 주면서 롯데가 올라간 액수가 저 액수예요. 그러니까 한화는 분명히 지금 최소 2명 정도는 영입하려고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편지 받아가도 뭔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전에 한 7, 8년 2대 0이 기아 갔을 때 LG에서 그게 진짜 1시 59분에서 12시 땡 하고 그때 저희가 MT를 갔었거든요. 더치아라 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2대 0이 기아 갔대요. 예. 진짜 12시 딱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편집을 이렇게 쓱 하다가 된다 그러면은 자막으로라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엔딩은 이거야 되겠죠? 최동원 상하고 이제 KBO MVP하고 신인왕, 예. 뭐 이제 최동원 상은 김광현하고 윤영철, 예. 최동원 상은 고교생에게도 주는 고교 최동원 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상은 여자 야구팀 창미야, 예. 이제 이렇게 좀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최동원 상에서 비롯이 된 게 안우진은 아예 후보 입후보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KBO MVP 뭐 당연히 이정우죠. 그리고 이제 신인상은 정철원. 예. 진짜 포병 출신으로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군대 다 갔다 와갖고 신인왕 된다는 게 예. 또 축하드리는데 안호진 선수도 자기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아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제 와서 물론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 당시 모 언론사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딘지 다 아십니다. 거의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을 해서 힘들었다. 글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좀 때늦은 감이 없는 건 아니냐. 제가 비유는 좀 우습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벌써 불귀의 객이 되신 분들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일찍 해명할 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했어야 되는 게 예. 근데 이게 진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가 돼버리니까 글쎄 이렇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이 다 오롯이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은 솔직히 좀 됩니다. 예, 그거는 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고우석이 소감으로 제가 야구 제일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이종범, 이정우, 고우석. 예, 아무튼 우리 돌 던지는 우석이도 예, 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살길. 예. 이정호 그랬대죠. 내 동생이라서 잘 살아. 사실 그게 최고의 인사죠. 예. 너 믿으니까 알아 잘 살아. 요거죠. 예. 알아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한 번 더 우리 불PD 노래 좀 넣겠습니다. 예. 홍보할 거면 확실히 홍보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혹시 그 금토일 자리 비우는 동안이라도 FA 소식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희 그 게시판 댓글에다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벤트 응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초반에 응모하신 이분들이야 시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앵간하면 다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이벤트 8분짜리 영상이 있고요. 예. 댓글 다시는 거는 저희 커뮤니티에 예. 제 사진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야 반드시 응모라는 거. 예. 생각보다 쓸만한 미니 가습기라는 거. 예.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주말 동안 잘 다녀오겠습니다. 끝.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예. 굉장히 신뢰라 그러더라고요. 중동에서는. 에휴, 진짜 우리 멧돼지 대통령 어떡하냐.
그날도 서울 하늘은 밝았지. 수없이 많았던 우주를 삼킨 뒤 울려대는 사이렌. 초록빛 밤엔 남은 사람들의 빛이 보이네. 할로윈에 그날도 서울 하늘은 밝았지. 수없이 많았던 우주를 삼킨 뒤 울려대는 사이렌. 초록빛 밤엔 남은 사람들의 빛이 보이네. 할로윈에 멀리서 보면 세상은 온통 이극. 그 말인즉 비극조차 멀어져 가면 희극. 심야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던 반포대교 너머에서 바라본 뒷모습도 평소와 다를 거 없어. 불을 켜고 돌아온 집. 아침에 먹다만 찌개와 늦은 속풀이. 놀다 온 자린 기자와 뉴스 카메라 플래시. 거기서 남은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됐지. 범인 찾기 아가사 크리스티. 쓰레기 댓글 놀이 속 가면은 커난 더요. 그걸 복사한 뉴스와 아침 11시 브리핑. 코로나